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와의 만찬을 갖고 국정 파트너로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 회복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중진들과의 회동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는 선거 연대 차원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 어제 문 대통령이 이 노동계와 만찬을 가진 것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결국 가장 궁금한 건 민주노총이 불참을 했다.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우선 이제 민주노총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노동과 정부가 파트너십이 있어야 이게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재 민주노총은 그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결 조건이랄까요? 비슷하게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계가 민주노총이 내건 몇 가지 선결 그 노동법 해결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언제까지 좀 프로세스가 밝혀지지 않으면 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내부에서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노사협상의 자리라거나 임금협상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과 노동계가 상견례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참석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성과 중에 하나는 노사정위원회에 한국노총이 참여한다 안 한다 조금 이제 입장이 유보되어 있었는데 노사정위원회도 참여하고 첫 회의를 대통령께서 주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쪽에서도 형식이나 내용에 상관없이 일이 잘 되는 쪽으로 이제 협조하겠다 이런 이제 멘트니까요. 그래서 일정하게 성과도 있고 민노총의 불참으로 아쉬움도 있고 그런 모임이었습니다만 저는 이런 모임이 시간이 되는 한 자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어제 만찬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이제 흔히 노사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제 행사는 물론 이제 사측은 빠지고 노동계와 정부가 만나는 행사였습니다만 면면을 보면 사실은 노사가 이해가 충돌하거나 그럴 때 이제 정부에서 균형을 잡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정부 측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시고 노사정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 출신이시고 어제 대접은 융승했다고 합니다만 뭐랄까요 친노조 성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들하고는 여러 번 만나셨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이제 민노총 참석 거부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노동 정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거나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근로시간 단축 상당히 친노동 정책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사실 민주노총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견례 자리에 대통령과 나는 만나지 않겠다. 우린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판 여론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이게 친노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분법적인 규정은 우리가 좀 뛰어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기업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과거의 80년대에는 그 노동이 투쟁 일변도에 대응을 했지만 지금은 투쟁 일변도의 대응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노동계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98년에 노사정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진짜 노조와 회사가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9년 동안의 정책이 조금 노동계를 홀대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노동계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사 관계가 정부가 균형 있게 조율을 하려면 아무래도 노동 쪽에 조금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것은 사실 대선 때 거의 모든 후보들이 다 이 방향에 동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이제 실천하는 것을 친노동이다.
그게 부정적인 의미라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굳이 규정하자면 친노동, 친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에 대해서 뭐 비판 여론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민주노총이 또 민주노총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어떤 이유인가요?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인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후보, 대선 후보들이 공약했던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등 같은 것은 예. 최저임금 높여가는 거는 이거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전 노동계가 다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될 사안이고 예를 들면 이제 특별하게 민주노총이 실현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정교조 문제라든지 뭐 공무원 노조 문제라든지 뭐 등등의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또 민노총답게 또 주장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이 하나의 노동계 중심 단체로서 뭐 청와대로부터 좀 더 의전에 배려를 받고 싶다 예, 예. 이런 것도 존중해야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민의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당초에 좀 통합을 강하게 주장을 했다가 지금 호남 중진 의원들에게 밀려서 약간 한 발 뺀 모양새거든요. 앞으로 좀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 통합론이 너무 일찍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정당을 가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뭐 경제 정책, 복지 정책이 아니고 사실은 안보관이거든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북한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 내지는 주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끊임없는 지원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우리 민족끼리 이 어떤 문제 해결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느냐가 가장 큰 기준인데 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합치기가 어려운 정당입니다. 근데 지금 양당 간에 모두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서 합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일찍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합치면 비율을 하자면 이게 혈액형이 다른데 장기 이식을 한다고 이게 잘 될 리가 없거든요. 예. 일시적으로는 뭐 될 것 같지만 결국에 부작용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한 발 물러섰어요. 이제 당대당 통합이 아니고 선거 연대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 연대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 정당이 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거 연대는 필요하리라 봅니다만 선거 연대를 마치고 나면 당대당 통합은 또 어려울 상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사실 선거 연대라는 게 뭐 어느 저희 전공입니다. 그렇죠. 네. 특정 지역엔 후보를 내고 우리는 내고 여기는 안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논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할 건데 물론이죠. 그것도 상당히 큰 갈등을 유발할 것 같은데요. 뭐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많이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더 덧붙일 말씀은 없는데 예. 이게 표를 주시는 건 유권자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이합 집산이 90년대 3당 합당의 아픔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신 국민들께서 국민적 시각에서는 어떻게 볼까? 예. 우리를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제가 전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 쪽 전공이다 이 말은 선거연대도 해봤고 정치인들의 욕망이 극대화된 이합 집산도 해봤고 저희는 그런데 그게 다 국민들께서 안 받아들여 주시고요. 예. 저희가 한 것 중에는 정말 진정성 있게 야권이 가치 지향을 내걸고 하나 된 그 흐름만 성공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권자가 이걸 야합 집산으로 보느냐 예. 아니면 정말 정치 발전을 위한 뭘로 보느냐 요거가 성패에 달려 있는데 지금은 전자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혈액형이 다른 네. 정당 간의 뭔가 장기이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불협화음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바른정당을 살펴보면은 남경필 지사가 원래 유승민 의원한테 좀 힘을 많이 실어줬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정반대로 바뀌어서 오히려 좀 비판을 하고 홍준표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흔히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경기도지사가 치국평천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남경필 지사 관련해서는
가족의 그 이단 추문으로 인해서 과연 수신 제거가 됐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죠 이미. 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상황이 깝깝한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에서의 당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의 득표를 보면 예. 남경필 지금 도지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바른정당의 후보로 출마할 경우에 선거비를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는 득표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디론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바른정당이 한국당과 합당하지 않으면 남경필 지사는 출마 자체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유승민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가 한참 불을 붙기 시작하는데 국민의당이 햇볕 정책과 호남 지역주의를 포기해야만 합당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당장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경필 도지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바른정당이 이게 한국당하고 붙든지 국민의당하고 붙든지 어디론가 붙어야 되는데 예.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당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한국당으로는 못 가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깝깝한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당하고도 합당을 가능한 쪽으로 밀든지 예. 뭐 어느 쪽으로는 가야 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내부 상황도 좀 보면 지금 홍준표 대표의 이 어떤 인적 청산 움직임에 친박계도 반발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도 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은 대척점에 설 수 있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파워 게임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이 점은 확실해요. 정치권에서 파워 게임 하는 거는 그건 그냥 그게 정치다. 예. 갈등이 있는 것도 갈등하라고 여야 나눠놓은 거거든요. 갈등이 없으면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요. 근데 정우택 대표의 발언을 저는 좀 더 매끄럽게 친박 청산을 해야지. 예. 그 사전 작업 없이 친박 청산을 이렇게 윤리위라는 형식으로 밀어붙이면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우택 대표도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인데 지금의 이제 민심의 흐름이나 자유한국당이 살 길에 대한 큰 틀의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대척점인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쪽이고요.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세요. 전직 대통령이 출당되거나 탈당하거나 이런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갈등들이 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고 그리고 결국은 또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이제 선거에서 당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선호하시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유권자들은 늘 미래를 생각하시지 과거의 향수에 머무시질 않아요. 정치인들은 뭐 친소 관계에 따라 과거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예. 유권자는 늘 미래를 준비하는 쪽에 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갈등은 있지만 그리고 시간은 조금 더 지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더 커지는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 국정원 관련해서 끊임없이 검찰의 수사 의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인규 중수부장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지금 소위 그 논두렁 시계 예.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 어떤 분은 이제 논두렁 시계 그 보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예. 또 다른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현직 대통령이 박연차라는 사업가로부터 개당 1억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 고가 시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예.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느냐 아니면 뭐 어디에다 숨겼느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소 전에 언론에 조금씩 흘리면서 여론 조성을 해 나가면서 수사를 하는 관행은 저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행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앞서 좀 본질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예. 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논외로 하고, 받은 시계를 어디에 버렸느냐가 좀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것은 좀 상황상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김 의원님께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면, 검찰에 몸을 담으셨던 분이니까 제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국정원이 중수부장에게 뭔가를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가요? 글쎄, 지시라기보는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요? 근데 뭐 협조라고 협조 볼수 요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소위 이제 협조 요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논란의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잘못된 관행인데 뭐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예, 뭐 지금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 시계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안 받으셨다. 이 진술만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나와 있는 게 없지요. 그래서 그 진실 논란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밝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시계의 존재도 모르셨다. 여기까지가 지금 대통령의 말씀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비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여론전을 한 것이 국정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국정원이 정치 보복적 공작 차원에서 예,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서 이인규 중수부장, 검찰을 만나서 수사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법 위반, 이게 범죄 행위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4월 20일 날 국정원 간부가 중수부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리고 이런저런 공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언론에는 4월 22일 날 이 시기에 관련한 보도가 KBS에 납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 한참 있다가 5월 13일 날 SBS가 논두렁 시계 보도를 또 특종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 5월 23일 날 서거하시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시계는 이게 적당히 언론에 흘려서 망신 주기를 해라. 예, 노무현 대통령의 이중성을 부각해라. 이런 식의 구체적인 피의사실 유포 방향까지 검찰에 제시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적폐라는 모호한 단어에 들어갈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국정원의 정치 보복적 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인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제가 더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은 언론입니다. 예. 특히 이게 고대영 사장 관련하여서는 뭐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만, 뭐 지출 결의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예산과 관련한 서류들까지 나와서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지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영방송 KBS의 보도국장이면 사실 방송계에선 굉장한 위치이거든요. 그 국정원 간부에게 200만 원을 받고, 저는 그 200만 원을 받은 게 단 한 번일까?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느 날 누가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서 보도 협조 요청을 하면서, 국정원이 이번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는 보도 하지 마라, 이러면서 200만 원 좀 받겠습니까?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만약에 수수한 것이라면 일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나.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지상파 방송인 KBS와 SBS가 이게 다 관여가 돼 있으니까 정말 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또 한 번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이때 MBC는 또 다른 보도를 했었거든요. 예. 예, 국정원 개입 보도를 MBC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국정원이 검찰, 언론 양대 기둥이잖아요. 예, 이 기둥을 공작에 활용했다는 거, 이게 밝혀졌다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진상이 밝혀지고 거기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국정원에서 업무 협조 요청이라는 형태로 이런저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고쳐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개탄스러운 상황이죠. 사실은 네. 지금 국정원의 적폐청산 TF라는 팀을 만들어서, 거기는 물론
팀장은 지금 국정원 직원으로 얼마 전에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만 민간인들이 TF 팀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국정원 서버를 다 뒤지면서 이것저것 찾아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정원은 국정원법도 그렇고 국정원 직원법도 그렇고 거기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에도 기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런 신분 검증도 되지 않은 민간인들이 TF 팀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국정원 메인 서버에 들어있는 어떤 대북 공작이라든지 국가 기밀과 관련된 것을 여과 없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하나 찾아내면 그것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계산으로 한 6, 7건 이상의 수사 의뢰가 지금 검찰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사실은 검사들이 우리가 무슨 국정원의 외주기관이냐, 이거 수사 의뢰도 오면 바로 출금하고 무슨 언론에 이미 넘어오는 과정에서 언론에 다 흘려갖고 언론에 기사 나고 예. 앞으로 뭐가 수사가 될지 가뜩이나 언제까지 이 수사 의뢰가 얼마나 더 많은 건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팀을 몇 명 더 충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푸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래서 과거에 관행 잘못된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 소위 얘기하는 신적폐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보복 공작을 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뭐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그게 아닌 거 말씀드릴게요. 우선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 게요. 국정원 TF에 적폐청산 TF에 민간인이 들어가 있다? 사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변호사 등이 들어가 있죠. 국정원 개혁위에. 그리고 국정원 적폐청산 TF에는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하고요. 예. 국정원 내부 직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TF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TF의 사람들이 마구 서버에 접속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력을 갖고 그 일을 계속해온 국정원 직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TF에서는 요러요러한 내용, 예를 들면 추명호 네.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달라고 요청하면 직원 2명이 검색해서 자료를 주는 내부에서 겁니다. 검색해서 준다는. 네, 거죠. 예. 직원이.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자문위원회입니다. 네. 그 자문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국정원장에 의해서 비치 접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이 비밀 자료에 접근할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개혁 이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의제가 설정되면 그 의제가 TF와 의논해서 TF에 있는 검찰에서 파견된 예. 분, 국정원 내부 직원이 그 키워드를 뽑아서 평상시에 서버에 접근하는 직원에게 전달해서 직원이 서버에 네. 접근하고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예.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보복적 공작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뭔지 예 들어보세요. 자, 아니 여기서- 예를 들어보십시오. 예, 그러면 과거에 벌어졌던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원에서 외곽팀에게 돈을 준 게 국고 횡령으로 우유를 했어요. 예. 근데 그런 식이면 아니 예를 들어보십시오. 자, 제 말씀 잠깐만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외곽 지원 단체가 없었나요? 국정원에서는 외곽 지원 단체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외곽 지원 단체가 그- 선거에 개입하고 댓글 조작을 하고 이런 정치 공작을 하고 그런 적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언제 있었습니까? 댓글이라는 건 그러면- 2012년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일단 잠깐만, 그 과거 얘기 제 차례- 별개로 하고 제 차례인 아니 것 같습니다.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일부러 표적으로 뭐를 하고 그런 게 뭐가 있냐고요. 최 의원님. 네. 그 네, 답을 자료를 해보십시오. 아니 답을.
잠시만요. 김 의원님 잠시만요. 최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이게 예.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예, 예. 지금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TF는 적법하게 그리고 국정원 댓글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없는 일을 자, 일단 콕 찍어서 적법에 문제가 한 있습니다. 겁니까? 과연 그게 적법한 아니요, 것이냐? 예를 들어 보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 자, 보복적으로 적법에 잠시만요. 이제 제가 이제 끊겠습니다. 이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계속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네. 저희가 좀 다음번에 한번 다시 아니 근데 모셔서, 이거는 예.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적 공작을 국정원을 통해서 하고 있다. 지금 그렇다고 말씀을 그 하셨잖아요. 이야기는 그러면 다음에 모셨을 때 제가 바로 그게 이어서 아니고 이건 진행을 사실이 하도록 아니고 하겠습니다. 허위 예. 사실이기 최 의원님,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진행에 협조를 있을 해주셔야 수 될 것 없는 같습니다. 일이지요. 방송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저희가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음번에 이거는 오시면 잘못된 겁니다. 예. 저 말은 다음에 사실이 오시면 꼭 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연장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